안녕하세요. 요즘 캐나다, 특히 일부 도시에서는 주변 풍경이 정말 빠르게 변하고 있다는 걸 느끼실 텐데요. 새로운 이웃이라든지, 전에는 잘 안 들리던 언어, 또 새로운 가게 같은 것들이요. 특히 인도계 이민자분들이 눈에 띄게 늘어난 게 사실인데, 오늘은 네이버 블로그, 배움과 생활이 연결되는 공간에 올라온 글을 좀 보면서요. 이 현상 뒤에 뭐가 있는지 좀 깊게 파고 들어가 볼까 합니다. 단순히 정보만 드리는 게 아니라 이 변화가 우리 사회에 던지는 질문들을 같이 한번 고민해 보자는 거죠. 그 블로그 글을 보니까요. 왜 인도계 이민자들이 이렇게 늘었는지 그 배경부터 시작해서요. 특정 직업에 좀 몰리는 현상이라던가 또 문화 차이 때문에 생기는 마찰들 있잖아요. 그리고 일부 범죄와 관련해서 보도가 나오는 거나 이걸 바라보는 사회적 시선까지 꽤 여러 각도에서 다루고 있더라고요. 자, 그럼 어디서부터 이야기를 풀어볼까요? 역시 가장 궁금한 건 왜 이거겠죠. 왜 이렇게 인도계 이민자들이 확 늘어난 걸까요? 네, 그 배경을 보면 역시 캐나다 정부의 이민 정책이 아주 결정적이었죠. 아시다시피 유학생이나 승련된 외국인 노동자를 좀 적극적으로 받으려는 그런 정책 기조가 있고요. 또 엑스프레스 엔트리라는 이민 시스템이 있는데 여기서 인도 출신 신청자들이 유리한 점이 꽤 많아요. 엑스프레스 엔트리요? 그게 어떤 점에서 유리하다는 거죠? 이게 점수 기반 시스템인데 영어 구사 능력이나 학력 같은 걸 중요하게 보거든요. 인도에서는 고등교육을 받고 영어를 잘 구사하는 인구가 많다 보니까 이 시스템에서 높은 점수를 받기가 상대적으로 수월한 거죠. 아하, 그렇군요. 그 블로그 글에서도 특히 캐나다에서 학위를 따고 LMI의 면제 직업을 통해 영주권을 얻는 경로가 인도 청년들한테 아주 매력적이라고 딱 짚던데요. 그 LMI의 면제라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건가요? 좀 생소한데. LMIA라는 게 노동시장 영향평가라고 해요. 보통 캐나다 회사가 외국인을 뽑으려면요. 이 자리에 캐나다 사람을 못 구했다. 이걸 정부에 증명해야 되거든요. 그게 꽤 까다롭겠네요. 네, 그렇죠. 근데 특정 직업군, 예를 들어 캐나다 대학 졸업자 같은 경우에는 이 LMIA 심사를 면제해 주는 거예요. 그러니까 영주권으로 가는 길이 훨씬 쉬워지는, 뭐랄까, 진짜 지름길이 열리는 셈이죠. 그렇군요. 그래서인지 초기 정착 과정에서 좀 특정 직업의 인도계 분들이 많이 보이는 형상도 나타나는 거겠네요. 블로그에서 예로 든 게 트럭 운전사, 물류나 배송 쪽, 아니면 티몰튼, 서브웨이 같은 프랜차이즈 직원, 또 텔레마케팅 같은 거요. 네, 맞습니다. 이건 주로 먼저 온 사람들, 그러니까 커뮤니티 내에서 정보가 활발하게 공유되기 때문이라고 분석해요. 먼저 자리 잡은 분들이 새로 오는 분들한테 이런 일이 있다, 이렇게 하면 된다, 알려주면서 자연스럽게 특정 분야를 좀 모이는 경향이 생기는 거죠. 그게 안정적으로 정착하는 데는 도움이 되겠지만 그렇죠. 도움이 되죠. 근데 블로그에서는 또 한편으로 이런 직업 집중이 특정 지역 커뮤니티의 어떤 고립 같은 걸 심화시킬 수도 있다는 뉘앙스도 좀 있어요. 그 지점이 흥미롭네요. 그러니까 안정적인 일자리를 찾는 것과 사회 전체에 이렇게 잘 섞여 들어가는 것 사이에 좀 미묘한 지점이 있을 수 있다는 거군요. 이게 또 문화적인 부분하고도 연결될 것 같은데, 그렇죠? 네, 맞아요. 블로그에서는 일부 인도계 커뮤니티가 캐나다 사회에 막 융화되려고 하기보다는 좀 자신들의 문화를 강하게 지키면서 갈등이 생기기도 한다. 이런 지적도 나와요. 예를 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? 어. 물론 자신의 문화적 정체성을 지키는 건 너무 중요하지만 이게 또 공동체 생활에서는 오해나 불편함을 만들 수도 있겠네요. 그렇죠. 그 균형점을 찾는 게 참 어려운 문제인 것 같아요. 근데 여기서 우리가 정말 조심해야 할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. 그 블로그 글에서도 강조하고 있지만요. 이런 문화적 갈등 문제라던가 또 가끔 언론에서 보도되는 갱단 사건, 불법 노동알선, 유학생 사기 이런 거에 인도계 사람이 연루됐다는 뉴스들 있잖아요. 네, 그런 보도들이 있죠.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인도계 커뮤니티 전체를 싸잡아서 판단하면 절대 안 된다는 점이죠. 물론 온타리오 브램튼이나 BC주 서리 같은 특정 지역에서 청년 갱단 문제가 있거나 일부 유학생들의 비자 문제가 지적되는 건 사실이겠지만요. 정확합니다. 그게 정말 핵심이에요. 대다수의 인도계 이민자분들은 정말 성실하게 캐나다 사회에 기여하면서 살아가고 계시거든요. 극소수의 문제를 가지고 전체 집단을 안 좋게 보거나 일반화하는 건 정말 위험하고 또 부당한 일이죠. 블로그 글도 이 부분을 아주 명확하게 짚고 있고요. 네. 하지만 이런 복잡한 상황 속에서 캐나다 사회 내부에서도 좀 불편한 목소리,
반감 같은 게 커지고 있다는 현실도 보여주잖아요. 그래서는 뭐 예를 들면 직장에 온통 인도 사람뿐이라 영어 쓰기가 좀 그렇다. 여기가 캐나다인데 왜 자기네 나라처럼 행동하냐. 새 이민자들이 캐나다식 예절을 잘 모르는 것 같다. 이런 불만들이요. 네, 소셜미디어나 온라인 커뮤니티 같은 데서 그런 글들이 보인다고 하죠. 이게 잘못하면 인종차별이나 혐오 감정으로 이어질 수도 있으니까 좀 우려스러운 부분이고요. 맞습니다. 그래서 결국 이 블로그 글이 말하고자 하는 바는 서로 이해하고 노력해야 한다는 거예요. 새로 오신 분들은 현지 사회의 문화나 규범을 존중하고 좀 적극적으로 어울리려는 노력이 필요하고요. 동시에 기존 사회 구성원들도 좀 열린 마음으로 이분들을 받아들이고 또 공정한 시선으로 바라봐야 한다는 거죠.